안녕하십니까, 취업조로입니다. 오늘은 압박 면접 이렇게 하면 광탈하지 않습니다 라는 주제로 한번 진행을 해볼 건데, 먼저 제가 이제 고민했던 거는 압박 면접이라는 걸 왜 하는가를 먼저 좀 알려드리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일단 압박 면접 여러 가지 이유를 좀 가져왔는데, 먼저 저는 재학 영역 같이 예를 들면은 직무적 특성 그리고 산업적 특성이 이제 함께하면서 꼭 업무가 빡세기 때문에 이 사람이 못 버틸 수 있다 이래가지고 압박 면접으로 이 사람의 그런 뭐 센스라든지 어려움을 견딜 수 있는 태도 이런 걸 바라보고자 압박 면접을 일부러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. 자소서가 너무 뭔가 허접해. 그래서 공격할 거리가 너무 많아서 이게 정말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싶을 때, 이럴 때 보통 치고 들어가다가 상대편에게는 그게 압박 면접으로 느껴질 수 있겠죠. 면접자에게는. 면접관은 그냥 궁금한 걸 물어보는 거지만 아무리 봐도 거짓말 같으니까 계속해서 치고 들어가다 보면은 압박 면접처럼 된다.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, 또 이제 보통은 이제 너무 나약해 보이는 사람한테 압박 면접이 들어오는데,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예요. 팀이나 아니면 상황상에 어떤 문제가 좀 있는 그런 상황일 때 많이 들어와요. 무슨 얘기냐면은 팀장이 너무 빡센 편이어가지고 이제까지 그 자리에서 이탈이 많았다든지, 아니면 뭐 팀장이 아니더라도 팀원 중에 약간 그 신입사원 같은 경우에 이제 못 견디게 막 만드는 그런 깐깐함을 가지고 있거나, 이런 식의 팀의 동료라든지 아니면 상황상 문제가 있을 때, 아까 전에 그 제약 영업이랑 비슷한 느낌이겠죠. 이런 경우에 보통 압박 면접 같은 게 있을 수 있다. 예.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견디기 어려운 상황을 얼마나 견디냐를 좀 보기 위해서 압박 면접이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할 수가 있어요.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총 3가지를 이제 얘기를 하면서 압박 면접에 대해서 탈출법을 알아볼 건데, 그래서 이제 주제를 좀 말씀을 드리면, 먼저 태도,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소개서 좀 잘 쓰자, 그다음에 세 번째는 단어 선택 좀 주의하자. 이 3가지를 좀 말씀드릴 거예요. 자, 그러면 이제 하나부터 가겠습니다. 첫 번째, 태도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랑 이제 시작할 때 도피디랑 좀 얘기를 많이 나눴어요. 도피디 어떤 부분에서 좀 이런 태도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한 거지? 제가 이제 사실은 면접에 딱 떨어진 데가 하나 있었어요. 제가 면접 다 붙는데 잘난 척인 거야? 그런 건 아닌데 요즘 잘 나가는 다 땡땡이라는 회사에서 임원 면접, 그러니까 최종 면접이었죠. 그때 저한테 제가 창업 경험이 있었잖아요. 창업 경험을 물어보시면서 이거 망해서 사실 취업하는 거 아니냐, 이것도 망하니까 취업하려고 하는 건데 왜 이거를 이렇게 막 뭐 거창한 거 마냥 써놨느냐, 이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저는 사실 이 회사를 매각을 했다. 그래서 저는 되게 이런 경험을 통해서 영업을 할 때 어떻게 상대방을 설득해야 되는지, 이 매각 경험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배웠는지를 좀 얘기를 해드렸더니 이거를 안 좋게 보셨나 봐요. 그러면은 궁금한 게, 그 다땡땡 회사의 그 회장님, 사장님은 혹시 연배가 어느 정도 있어요? 한 50대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. 오케이. 도피디가 경험한 게 물론 그 상황상 떨어진 거라고 해서 도피디가 잘못했다는 거 꼭 아니고, 저 역시도 이제 제가 무조건 답이라는 건 아닌데, 일단은 저는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. 일단 태도를 결정하기에 앞서 여러분 이 말은 좀 기억하고 하셨으면 좋겠는데요. 제가 그 컨설팅 하면서 제 좌우명이 있는데, 너 아닌 모습으로 사랑받기보다 너 그대로의 모습으로 미움받는 게 낫다라는 말을 제가 좌우명으로 삼고 있어요. 이 말인 즉슨 사실 도피디가 그렇게 강하게 나가가지고 그 5, 60대 그분의 심기를 거슬려서 떨어졌을 가능성이 약간은 있는데,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떨어지더라도 그렇게 말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. 그래가지고 결론적으로 도피디가 면접을 나왔을 때 자기가 후련하다면, 떨어졌어도 내가 할 말을 했다고 느낀다면 저는 그게 맞다고 봐서 일단 저는 그렇게 가는 게 맞다고 보고요. 다만 태도에 있어서 여러분들 이런 건 있어요. 도피도 잘했겠지만 예의는 좀 지키면서 주장을 하자, 첫 번째. 그다음에 두 번째는 무조건 내가 내성적이어서 부드럽게 가든 아니면 내가 좀 센 케어가지고 좀 내 곤조를 지키든 그런 거는 상관은 없지만, 먼저 상대를 좀 처음에는 수긍하는 태도를 좀 보여주고 그 다음에 내 주장을 하든 아니면은 수그리든 하자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일단 태도적으로 상대를 기분 나쁘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거가 제일 중요해요. 물론 여러분들이 뭐 면접 가가지고 그럴 일은 별로 없겠죠. 뭐 내가 뭐 세가지고 막 같이 강대강으로 막 부딪혀가지고 막 싸우자고 하는 건 아니니까. 그런데 여러분이 압박 면접을 정말 여러 번 계속 당하다가 보면은 너무 억울해요. 본인이 이제 하고 싶은 말 막 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막 끊으면서 막 들어오고 막 이러니까 억울한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로서는 예의를 지키자. 그래서 이 태도는 일단은 좀 예의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그러면 우리 멘토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는
강대강으로 붙지 말고 무조건 유하게 가야 된다. 아. 조금 수그려야 된다. 이런 말씀이십니까? 아니요, 그렇다기보다는 일단은 쿠션을 좀 섞어가면서 내가 하고 싶은 말 해도 되는데,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. 나 아닌 모습으로 사랑받는 것보다 미움받는 게 낫다고. 결국은 내 결대로 가는 게 맞는데, 그 결대로 갈 때 너무 열받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예의는 끝까지 지키고, 그 다음에 수그린다는 느낌은 사람마다 다른 거니까. 뭐냐면 어떤 사람은 진짜 수그리는 사람이 있는데 꼭 그러진 않아도 되지만 좀 예의는 지키자, 이 뜻이었어요 사실. 좀 같은 말이 반복되긴 하는데 어쨌든 예의 얘기를 좀 하고 싶고요. 두 번째 얘기를 좀 드리면은, 제가 이제 여기에서 좀 깊이 좀 말씀을 드릴 건데, 여러분 자기소개서 잘 쓰면요 면접에서 압박 면접 받을 확률 상당히 줄어들어요. 왜냐하면은 자기소개서가 여러분 800자에서 막 500자로 줄인다던가 이러면은 논리가 이탈되거든요. 그래가지고 사실 우리들이 자소서로만 그 사람을 판단하는데, 막 보다가 보니까 뭔가 이상한 게 있어가지고 들어가다 보니까 거짓말인 것 같아서 또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이럴 수 있는데, 그럴 때 이제 내가 그 이탈됐던 거를 열심히 말하면서 방어를 하는데 말로써 그게 다 전달이 안 돼가지고 공격을 계속 받는 경우가 있어요. 진짜 억울하고 미치고 팔짝 뛸 건데, 그거는 억울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자기소개서부터 잘못된 거라는 걸 인지를 하셔야 돼요. 그래서 자기소개에서 일단은 육하원칙으로 좀 잘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. 예를 들면은 몇 명이서 팀원이었 했는지 라든지, 누구랑 했는지, 아니면 수업에서 왜 이거 했는지, 내가 무엇 때문에 무언가를 했는지, 이런 게 다 이탈된 상태에서 면접을 보다 보니까 공격을 받는 거거든요. 그래서 예초에 이런 거는 원체 글을 못 쓰시는 분이 아니라고 한다면요, 최대한 글을 잘 써놓고 나서 최대한 다른 사람한테 많이 보여줘가지고 글이 이해가는지를 좀 물어보셔야 돼요. 이 글이 좀 이해가 가? 이거 보면서 의문은 없어? 이런 식으로 좀 첨삭 아닌 첨삭을 좀 많이 받으시면서 공격을 대비하시는 게 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,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압박 면접 들어오게 되면은 어쨌든 그분이 공격하려고 맘먹고 들어오는 거라서, 제가 말실수를 하게 되면은 그게 이제 물고 늘어지면서 막 공격을 더 당해가지고 제가 더 당황하고 이런 일 되게 많이 발생해요. 특히 예를 들어서 이런 일들이 있어요. 여러분들이 어떤 스타일을 계속 일관되게 지키려다가 궁지에 몰리는 경우가 있거든요. 대표적으로 질문이 이런 게 있다고 쳐봐요. 동료가 지각을 해서 거짓말을 해달라고 한다. 팀장한테 나 지금 온 척 좀 해줘. 그러면은 본인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? 라는 식으로 질문이 나온다고 쳐봐요. 그러면 이거는 동료를 위해 거짓말을 한다면은 사실 팀장 윗사람을 거짓말하는 거니까 문제가 될 거고,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동료가 지각을 한 거를 사실대로 말하면은 동료랑의 관계가 틀어지잖아요. 약간 이분법적으로 되게 위험한 상황이라는 거죠. 여기에서 A를 선택하든 B를 선택하든 공격이 계속 나오는데, 만약에 여기에서 저는 뭐 동료가 지각한 거 그래도 거짓말을 좀 해줄 것 같다. 그게 동료의 관계로서 낫고, 그다음에 지각 정도는 뭐 괜찮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, 왜냐하면은 뭐 매번 한 것도 아니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좀 해줄 것 같다라고 말하게 되면 바로 따라 나오는 질문이 그러면은 본인은 선의가 있다면 거짓말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건가요? 라고 나와요. 그러면 앞에서 그렇게 말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래도 선의의 거짓말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죠. 일관성을 가져가려면. 그러다가 갑자기 그러면 본인은 거짓말을 좀 많이 하시는 타입인가 보시네요 라는 식으로 비꼬아 버리면은 당황스러워요. 난 아닌데. 그래가지고 막 거기에서 이제 좀 고민을 좀 하게 되는데, 뭐 당연히 대부분 사람들은 그런 건 아니고 제가 거짓말한다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할 때만 거짓말을 좀 그 선의 상황에서 남들에게 피해가 없을 때 거짓말 하려고 한다.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을 때 하려고 한다. 그래봤자 계속 비꼼이 들어옵니다. 그래서 이런 식의 이제 압박 면접이 많거든요. 근데 이런 거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단어 선택 굉장히 신중해서 결정해서 해가지고 그 사람의 함정에 빠지지 말고, 만약에 중간쯤에 너무 이상한 사람 될 것 같으면은 정정을 한번 해주세요. 지금 너무 상황을 그렇게 모셔가지고 제가 그렇게 좀 느껴지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좀 정정 좀 하겠습니다. 제가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던 거는 굉장히 동료의 관계를 생각해가지고 제가 그랬던 것일 뿐이고,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. 그래서 너무 그렇게 거짓말을 많이 한다고 좀 인식을 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. 이런 식으로 아예 끊고 정정을 하고 가시는 것도 필요합니다. 약간 용기도 좀 필요하다는 거죠.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라는 표현이 생각나는 것 같아요.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좋고, 그다음에 단어 선택 중간중간에 잘 하셔가지고 그걸 빠져나오시는 연습을 좀 해야 된다. 이런 걸 좀 많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여기까지 오늘 압박 면접 피하는 방법 말씀을 드렸는데, 그 세 가지 잘 기억해 주시고, 그다음에 또 혹시나 다른 방식의 압박 면접 들어온 게 있다면은 저한테 막 댓글 같은 거 남겨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댓글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떻게 방어하는지 한번 같이 방어해 보시죠. 감사합니다.